성인이 된 남자들은 슈트를 장만했고 저 역시 슈트를 입고 어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른이 되어도 반드시 슈트를 입어야 한다는 인식이 사라졌죠. 슈트는 왜 우리들의 곁에서 점점 사라지는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얼굴이 한 분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사동 가로수길에 이제 리웍120이라는 안경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네. 개인적으로 수트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이 얘기에 이제 제가 좀 시즈닝하는 역할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수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드레스 코드가 또 있었잖아요. 네. 각자 어떤 스타일로 입고 오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에밀리 인 파리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극중 인물 중에 이제 앙뚜앙이라는 이제 매력적인 네, 캐릭터.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가 입은 수트를 보고 프렌치한 그런 감성에 좀 또 빠져가지고 수트를 맞춰 입었습니다. 맞춰 입은 슈트. 네, 맞습니다. 김기한 대표님은 또 저는 평소에 수트를 못지게 입어요. 제가 가슴하고 등판 이 사이가 되게 두꺼운 사람이어가지고 정장도 잘 안 맞춰 입는 사람인데 이거는 이제 미니멀하고 타임리스하고 루즈하지만 섹시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베이지 톤에 깔끔하게 저는 그냥 근데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색감도 되게 예쁘고. 네. 보면 정통으로 슈트, 정통파, 클래식하고 약간 루즈핏으로 루즈핏, 퓨전하게 네. 입고 오신 것 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아, 저요? 저는 또. 저는 사실은 집에 슈트가 있는데 몸이 슈트에 안 맞아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네요. 테일러된 슈트의 문제가 내 몸이 바뀌잖아요. 옷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옷은 내 몸을 기억하는데 내 몸은 내 몸을 기억을 안 해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형된 슈트 형태인데 이것도 사실 슈트의 일부라고도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타이를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약간 자유로운 분방한 느낌. 네, 약간 느끼한 느낌. 그렇죠. 그러면 팀장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백이 민족 스타일. 마카오백 흰색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건 처음 뵀어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수트에서 잘 안 선택하는 컬러인 걸로 알고 있어요. 화이트 중에서도 정말 형광등 하얀색. 서서 보여드릴 수 없는데 되게 길어요, 자켓이. 오버사이즈에 뒤에 디테일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수트를 입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슈트이면서 또 한편으로 왜 패션씬에서 슈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까지 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봤어요. 요즘 슈트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을까? 팀장님 어떠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수트가 주제라고 했을 때 좀 약간 슬프기도 하고 또 아련해지기도 한 게 PT 워머였어요. 피렌체 세계 패션 남성 박람회 가면은 정말 수트를 잘 입는 분들을 다 만나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하나의 한 옵션이었어요. 밀라노 가기 전에 보고 넘어가는 건데 이제 그게 되게 간소화되었고 더 이상 그런 멋진 수트를 입은 사람들을 많이 못 보게 돼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피트오마에 가면 슈트 입은 멋쟁이들이 많은데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수트에 대한 기억은 저기 장가를 갔었을 때 이제 장가 갑자기 급 장가가기가 죄송합니다. 이제 처음 가게 되면 이제 모든 걸 잘 하고 싶고 좋은 걸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스카발, 뭐 로로피아나, 뭐 제냐 이런 그래서 또 요거 딱 김만 바꾸셔서 일상복 입으시면 됩니다. 또 해서 이 귀가 또 팔랑팔랑거리면서 그러면 비싼 걸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한 번 입고 두 번은 입지 않았던. 그러면 사실은 사이즈와 핏도 문제지만 그런 슈트를 입을 일이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인 거죠. 네. 오히려 슈트를 입고 오면 약간 잘 안 어울리는 문화. 너무 꾸꾸 느낌. 그럼 요즘은 누가 슈트가 필요해서 슈트를 입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전문성을 베이스로 하고 신뢰감을 주는 그런 이미지의 직업군, 뭐 예를 들면 뭐 변호사가 되었든 여전히 수트를 많이 입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기업가. 저는 수트 생각하면 기업가 중에서도 김승현 회장님이 생각나요. 창업주 한화. 지금 재계 6위인데 어렸을 때 회사를 이끌어야 되니까 올백머리 쫙 하고 넥타이에다가 수트를 딱 입어가지고 그런 기업가의 나의 권력, 권위, 나를 따라라. 29살 때였어요. 29살 처음에 때죠, CEO가 그렇죠. 된 게 네, 네. 권위를 세워야만 할 만큼 젊었기 때문인 거죠.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나를 보여준다 이런 사람이야. 또 저는 이미지의 이제 변화라고 생각이 드는 게 구글의 그런
수평적인 조직 문화 또는 20대의 스타트업 대표들은 너드룩 입고 나오잖아요. 유연한 조직이다, 되게 뛰어난 회사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수트를 입는 것이 그런 상징성이 좀 적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직 문화도 점점 좀 캐주얼하고 개성을 강조하는 걸로 바뀌면서 슈트를 입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슈트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김태균 이사님은 그 이태리 브랜드를 직접 유통도 하시고 네네네. 바잉도 하시면서 피부적으로 느끼시는 게 많이 있으실 텐데 수트의 전성기는 언제인지 좀 궁금하네요. 세계적인 패션 블로거이자 포토그래퍼인 스카 슈먼과 일본의 이제 남성 패션 매거진 레옹에서 피티오모의 다양한 이런 모습들과 사람들을 촬영을 하면서 약간 클래식 업계에서도 약간 이런 아이콘이라는 게 좀 생겼었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뭐 니구스터도 있을 거고 이제 알렉산더 스크라우지가 있을 거고 근데 이런 업자들의 스타일이 각광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스타일을 따라하고 경험해보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피티도 엄청 각광을 받는 장소가 됐었어요. 저는 수트가 가장 이제 재밌었다고 생각되는 시점은 80년대 아르마니 수트가 이제 등장하면서 당시에 이제 이태리 수트는 되게 화려하고 지아니 베르사체나 돌체앤 가바나의 라펠 크고 앞판 딱 있고 패턴 있고 이런 수트들이 남부 스타일이 되게 인기가 있다가 이제 조르지오 아르마니라는 북부 스타일에 다트도 다 풀어버리고 단추도 되게 아래에 있고 부드러운 수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수트의 약간 역사가 바뀌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아메리칸 지골로에서 리차드 기어가 이제 아이콘이 입으면서 그게 이제 유행이 되는 거죠. 지금의 약간 오버사이즈 수트 실루엣을 보여준 게 아닌가. 여기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더 울프 오브 더 월 봤죠. 보셨어요? 네,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좋아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미쳐가는. 점점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수트를 쫙 입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성공한 남자는 그쵸, 이런 엘리트. 느낌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수트를 보면서. 슈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경제 상황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패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말씀하셨지만 슈트가 정말 첫 번째 전성기를 가져가게 되는 건 80년대 미국이겠죠. 우리 모두가 다 공장에서 일하는 제조업 국가에서 금융으로 경제 상황이 바뀌잖아요. 돈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면 몸을 옷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옷을 내 몸에 맞추게 되는 거죠. 90년대가 가장 전성기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꺾이게 되는 게 언제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딱 꺾이면서 그때 지금 아까 말씀하신 피티오모나 이런 것들이 확 가라앉고 그런 옷을 소비하지 않는 시대가 펼쳐지는 거죠. 그게 영화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영화에서 멋있게 보여지는 존재들이 더 이상 슈트를 입은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드라마도 그래요.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드라마 다 실장님, 재벌 2세. 재벌 2세 수트 입고 나왔는데 차인표. 시대가 좀 아니야. 차이포는 아니야. 근데 이제 요즘은 다 원마일 웨어로 남자 주인공이 입고 나오고 이러니까 PPL이나 PR도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수트보다는. 영화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슈트핏의 정석을 보여준 영화가 뭐예요? 저는 무조건 007 시리즈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007. 007 시리즈가 계속 쭉 이제 이어지면서 주인공도 바뀌었는데 다니엘 크레이가 나온 저랑 동갑이에요. 저도. 이전의 본드랑은 다른 이미지를 보여줘요. 되게 단단하고 섹시하고 그런 이미지로 되면서 톰포드 수트를 입고 나오는데 그게 거의 뭐 몸과 일체된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보면서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그레이트 뷰티 거기선 또 이제 이탈리안의 그런 수트를 볼 수 있어서 미국식 그런 수트를 보고 싶으면 위대한 개츠비도 좋고 아니, 그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가 여러 번 리메이크가 됐잖아요. 레오도 나왔고 사실 레드포도 나왔는데 그 영화가 나올 때가 사실은 어찌 보면 슈트의 최전성기인 것 같아요. 또 한 번 더 리메이크가 되면 그때 슈트가 다시 돌아왔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님 어떠세요? 네. 저는 디자이너 겸 영화 감독 탐 포드가 연출한 싱글맨입니다. 네. 완벽한 영화죠. 네, 잘 재단된 수트를 완벽한 피스로 이제 소화해내면서 극중 캐릭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콜린 퍼스의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수트핏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탐 포드의 수트를 굉장히 그때 제일 완벽하게 소화해낸 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단을 잘해줬나 봐요. 딱 잘 맞게. 2015년에
제규어 광고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영국을 대표하는 악당 3명이 나와요. 톰 히들스턴, 마크 스트롱, 벤 킹슬리. 그렇게 3명이 다 다른 수트를 입고 나와요. 뭐 악당들은 왜 수트를 입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악당들 스투의 대명사는 조커랑 신세계 이중구. 딱 죽기 좋은 날이네. 딱 죽기 중에 나네. 잘하시네. 열등감 같은 거 아닐까요? 수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왕족, 귀족, 기사도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사가 되고 싶어하는 이 자기의 이 심증을 반증하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격식을 다해 갖춰 입으면서 그들의 그러니까 진짜 모습을 약간 숨기는 그 영화 안에서 슈트 입은 악당이 등장하는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면 서부로 가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오는 그 석양의 무법자 보면 마지막에 이제 총 뽑는 경쟁을 할 때 한쪽은 정말 데님 입은 그냥 카우보이고 한쪽은 그러니까 그 당시엔 동부 이 미국이죠. 거기서 딱 온 3피스 슈트를 입은 건맨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구도거든요. 슈트의 원산지는 원래 세빌로 영국에서 온 거고 영국은 전 세계 지배했던 제국인 거고 얘네를 밀어내야지 되는 대영 제국이었지. 전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영국이었었지라고 생각되면서. 근데 거기에 대항하는 존재는 항상 그걸 안 입는 무엇인데 그게 카우보이 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 요즘으로 치면 스타트업의 후디 룩일 수도 있고 그걸 안 입는 순간 나는 거기에 언더독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마음 한구석엔 항상 언더독을 응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중문화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대표님은 타이 매실 줄 아세요? 저 타이 맬 줄 알죠. 근데 자주 매시지 않겠지만 오늘도 안 근데 하셨지만 못하죠. 숨 막혀요. 경동맥이 막 쪼인 느낌이어가지고 답답해요. 저는 그거 대표님은 타이 당연히 타이를 매실 줄 알겠고 어떠세요? 잘 못 매요. 매긴 매지만 이제 뭐 매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사실 실제로 타이를 멜 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죠. 교복에서도 보면 타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입학할 때 1학년 할 때 맨 다음에 3월 졸업할 때까지 풀지 않는 거. 타이를 맨나기보다 타이를 쓰는 거죠. 타이 하나만 놓고 봐도 이게 간소화되는 흐름이 보이는데 그런데 보면 슈트에 디테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어렵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수트는 이 어깨로 입는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어깨가 나한테 잘 맞는지를 우선은 선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이제 싱글을 입은 거고 우리 기자님은 더블 브레스트를 입은 건데 덩치가 좀 있는 분들은 저처럼 싱글 브레스트를 입는 게 좋고요. 조금 마르신 분들은 뭐 더블 브레스트를 입어도 좋고 제 거 보시면 이렇게 리얼 버튼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매 단추가 이렇게 열리는 게 있거든요. 이 디테일의 경우에는 이 자켓이 이제 겉옷이 아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셔츠의 개념이었고 지금의 셔츠는 이 속옷의 개념이었던 이 과거 그때 당시에 이 의사들이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 소매를 걷어 올리는 디테일로 이 소매 디테일이 발전됐어요.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의 이제 이 리얼 버튼이 재밌는 거는 자켓의 정교함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기술로 지금은 기성복에서는 대부분 이 리얼 버튼이 잘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냥 페이크 버튼은 단추가 달려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아까 기환이 형 옷을 보고 이거는 이제 기성복이니까 그래서 이걸 리얼 버튼인가 하고 이렇게 열어봤는데 이게 리얼 버튼이더라고요. 이태리 마랑고리니 출신 그래서? 그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한섬 타임오무 스타일. 네네네. 그래서 되게 이렇게 신경 쓰고 있구나라고 제가 저 생각을 같은 했어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취향이에요. 사실 이 수트 입었을 때 이렇게 걷는 거는 사실 없는데 우리가 자켓을 입었을 때 약간 조금의 센스를 발휘하면은 날씨가 좀 더울 때 이 셔츠를 걷으면서 자켓도 이제 살짝 걷으면은 조금 센스 있어 보이지 않나 싶은 거죠. 수트라는 문화도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패션이라는 건 늘 시대에 맞춰 변해야 되니까 슈트라고 해도 정해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정말 슈트를 모든 남성들이 한 번씩은 최소한 갖고 있었던 시대, 인기 있었던 브랜드들이 요즘 시대에 적응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기도 하죠.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제니아일 텐데 제니아 안에서 되게 고군분투를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이전에 스테파노 필라티가 왔을 때도 수트룩을 되게 많이 깼어요. 그때 보여줬던 수트들이 셔츠 안에 터틀넥을 입고 긴 터틀넥을 수트 위에다가 감싸는 되게 특이한 형태의 그 수트를 보여줬고 소재와 뭐 핏과 이런 걸 다 브로큰 깨버린다 그런 수트도 막 보여줬었어요. 그게 뭐 매출로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쓴다. 네, 그때도 이제 애를 썼는데 이번에는 이제 피어 오브 갓은 되게
또 다른 상징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브랜드, 그 캘리포니아의 그 무드, 여유로운 무드와 케냐의 정교함이나 오래된 전통은 그대로 있는 게 각자의 강점을 잘 합쳐서 만든 컬렉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불호가 많이 없었던 그런 컬라보레이션이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무시다 TV의 저도 애청자로서 구독자로서 백진희 팀장님이 했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때 피어 오브 갓하고 이제 에르메스 제냐랑 콜라보했을 때 사람들은 제냐라는 브랜드를 모른다라고 맞아요.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쪽 사람들은 피오갓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 씬에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브랜드를 뭐 말씀드리면은 드렉스라는 브랜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남성의 영국식 액세서리를 만들던 브랜드였어요.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캐주얼 웨어를 만들고 있거든요. 아메레온도르라는 브랜드랑 또 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스트릿 브랜드랑 협업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그 브랜드의 콜라보 제품 사기 위해서 도산 그 드렉스 매장에서 남자분들이 제 나이대 30대 40대 분들이 이제 그거 사려고 앞에서 기다렸다는 것도 저는 봤거든요. 소비자들이 지금 원하는 클래식 무드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슈트에 대한 얘기를 쭉 했고요. 근데 결국은 슈트가 지금 현재 패션씬의 주류는 아닌 것 같다. 슈트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스투를 한 벌쯤은 있어야 되고 갖고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어찌 보면 스투라는 이거를 맞추는 행위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내 어깨가 어좁이었구나. 혹은 배가 많이 나왔구나, 혹은 내 다리가 생각보다 길구나라고 하면서 자기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자기를 어떻게 더 관리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런 관심사가 생겨서 꼭 한 벌쯤은 좋은 스투를 갖고 있는 거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저는 이번에 이제 수트 이야기도 준비하고 제가 수트를 입으면서 수트가 오히려 저는 생각보다 쉬운 옷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뭐 색감 또는 디자인의 수트만 있다면 그냥 수트만 입으면 드레스업이 절로 되거든요. 그리고 수트를 입었을 때 그 기분 좋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갇혀 입고 왔다 이런 기분이 들어서 수트를 내 식대로 선택하고 내 취향대로 선택하면 생각보다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또 많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는 사실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스트릿 패션이나 뭐 그리고 뭐 이런 아메카지나 이런 거 입었을 때 잘 차려 입었다라는 말을 듣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수트만큼은 잘 차려 입었다라는 수식어가 따릅니다. 그리고 멋있다가 아니라 섹시하다 혹은 프로페셔널하다 등등 전문적인 이런 용어, 이런 수식어가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트는 계속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잠시 유행이 아닐 뿐이고 수트도 곧 다시 일어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워하고 있는 거는 어쩌면 슈트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슈트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책임을 진다는 뜻 같거든요. 그러니까 드레스업을 한다는 건 내가 그 장소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뜻이겠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은 우리는 드레스 다운이 아니라 드레스 프리를 하죠. 그러니까 무언가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짊어진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는 슈트 안에 이제 패딩 있는 것도 역시 그 무거운 아까 약간 슈트의 시작이 어깨라고 말씀하신 거 굉장히 동의했는데 어깨에 무언가 짊어진다는 뜻일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사실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시대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늘 필요로 하고 그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개인화되어 있고 자유롭고 나 혼자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패션이 더 각광받지만, 그러나 오는 거 항상 아니죠? 그런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 돌아올까요? 곧 돌아올 거예요. 네, 오지 않을 겁니다. 슈트라는 건 올드하다 영하다 떠나서 그래서 클래식한 매력이고 영원히 변화할 수 없는 어떤 영원한 패션의 카테고리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여러분들 얘기 잘 들었고요. 오늘 함께 토크해주셔서 감사하고 대표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